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서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계속 이뤄지면서 인구가 증가하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는데요. 서구 비산동과 중리동 두 곳에 대형 생활체육시설이 건립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 비산 6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한 부지입니다. 이곳에 단체 실내 운동이 가능한 GX룸과 다목적 체육실 등을 갖춘 서구 체육센터가 건립됩니다. 지난해 말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모두 116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 연말 완공이 목표입니다. 서구 중리동 영어도서관 인근에 있는 7,200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부지. 예전 경북경찰청의 차량 정비창으로 쓰였던 이곳에는 헬스앤키즈 드림센터가 건립됩니다. 헬스앤키즈 드림센터는 서구 지역 최대 규모의 복합가족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총 485억 원이 투입됩니다. 장난감 도서관과 영유아를 위한 실내 놀이터, 그리고 VR 체험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 1층에는 25m 길이의 레인 5개가 구비된 대형 수영장도 조성됩니다. 완공일은 오는 2026년 6월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우리 서구 주민들의 증가로 인해 체육활동 인구 또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구민 맞춤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건강도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서구의 대형 생활체육시설 두 곳이 공사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 제6선거구에서는 전태선 대구시의회 의원의 당선 무효로 오는 4월 2일 재선거가 열립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회 의원의 69%가 무투표로 당선이 됐는데 이번 달서구 제6선거구에서는 여야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면서 맞대결 구도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태형 전 달서구의회 의원이 2년 만에 다시 현실 정치로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체급을 올려 대구시의회 의원에 도전합니다.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공천을 받고 오는 4.2 재보궐선거 달서구 제6선거구에 출마합니다.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으로 복귀를 알렸습니다. 서대구역에서 구마로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구축을 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현동 생활형 SOC 사업을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을 위한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놀거리를 위해서 문화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배지숙 전 대구시의회 의원도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복귀를 신고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냈을 만큼 달서구 제6선거구에 대한 배 전 의원의 애정은 남다릅니다. 지난 2년 동안 의회를 떠나 있을 때에도 지역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주민 곁을 지켜왔습니다. 배 전 의원은 시의원 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메우겠다며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시의원이 안 계신 상태로 사실 시정의 민원 해결이라든지 지역구 현안이 사실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약보다는 원래 우리 지역구에 불편했던 사항들 또 해결했어야 될 민원들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이관석 영남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도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취재에는 응하지 못했습니다. 달서구 제6선거구는 전태선 시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재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재선거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며 무공천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2~3명 이상이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어서 공천 여부에 정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역 기업들에게도 큰 악재로 작용할 걸로 전망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0 시대가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445개 사를 상대로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경제정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트럼프 2기 경제정책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정책으로는 보편 관세 도입 등 관세 정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중무역 제재 강화 정책, 보조금 세액 공제 정책, 에너지 관련 정책 순으로 꼽았습니다. 또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경제 분야는 환율, 원자재가, 관세, 금리, 공급망 순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지역 기업 10곳 중 약 8곳 정도가 트럼프 2기 경제 정책들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77.7%가 트럼프 2기 경제 정책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고, 영향 없다는 응답이 15.6%인 반면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6.7%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대중무역 제재를 강화할 경우 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대체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보다 부정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응답 기업의 68.3%가 미국의 대중무역 제재 강화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고,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8.5%에 불과했으며 23.2%는 영향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구 지역 연간 대미 수출액은 19억 1,97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3.5%를 차지하고, 무역 수지는 교역국 가운데 가장 많은 16억 7,386만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은 중요한 시장입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트럼프 2기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우세해 기업과 정부 모두 조속히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그동안 인천세관에서는 식품검사에 불합격한 압수 곡물류를 전량 폐기해왔는데요. 이 매년 밀반입되는 압수 농산물을 버리지 않고 야생동물의 먹이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구혜희 기자입니다. 인천본부 세관 물류창고에 종이 상자와 마대 자루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안을 열어 확인해 보니 서리태가 가득합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평택에서 적발된 중국산 서리태입니다. 당시 국내 요소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밀수업자들은 이른바 심지박기 수법을 활용해 서리태를 밀반입했습니다. 이때 적발된 서리태 양만 230톤에 이릅니다. 이처럼 국내 밀반입되는 곡물류는 인천세관에서 연간 적발되는 밀반입 물품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습니다. 곡물류는 400에서 600%가 넘는 높은 관세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압수된 곡물류는 지금까진 전량 폐기 처리되어 왔습니다.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톤당 30만 원. 매년 수천만 원의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역 단체들과 협력하게 되면서 비용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야생동물의 먹이로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 활용되는 양은 10톤 정도입니다. 이 농산물들은 식물 검역은 합격했고 다만 식품 검사에 불합격하여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물건들이라 기존에는 다 폐기 처분, 다시 말해서 소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환경단체에서 민가로부터 묵은 콩이나 묵은 쌀 등을 기증받아서 야생동물 먹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 농산물들을 그 방향으로 사용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그 기증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증받기로 약속한 환경단체들도 야생동물의 월동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 먹이를 이제 봉사단 회비를 살려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제 그 세관에서 이제 압류 물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지원해주면 그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하기 참 편하죠. 이렇게 매년 지원받는다면 정말 아주 좋은 거죠. 인천본부세관은 곡물류뿐만 아니라 폐기 대상인 압류 물품에 대해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기부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지방의회의 공무국외 여행은 사전 검토 단계에서부터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정의 상당 부분이 외유성이라는 논란까지 얻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이 표준안이 권고사항에 그쳐 논란이 예상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지방의회 국외 출장지의 80%가 전 세계 20개 나라에 집중돼 있습니다. 대부분 국립공원과 수목원, 오페라하우스를 갖춘 관광지로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실제 항공료를 부풀려 다른 용도로 지출한 사례 405건이 확인됐고 과다 청구 금액은 157개 지방의회에서 18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가이드를 폭행하는 추태를 보인 기초의회도 있었습니다.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쨌든 무리를 빚어가서 죄송합니다. 최미성 가이드님께도 다시 한 번 더. 국외 출장 이후 사후 조치가 미흡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구의 한 기초의원은 일본을 다녀온 후 소감문을 작성했는데 신문 기사 등을 그대로 베낀 독후감 수준의 결과 보고서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주제가 없다. 장소를 정하고 나서 여기 뭐가 좋은 게 있나 하니까 여기 중국이니까 그럼 임시정부 한번 가볼까? 여기 도쿄 왔으니까 도쿄타워 한번 가야지. 이거는 그 주제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유명한 데를 가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레포트라는 이제 보고서가 제대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뭘 연구해야 될지, 뭘 봐야 될지, 뭘 고민해서 와야 될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류나 숙취해소제, 피로회복제 등을 예산으로 구입하기도 했고 기초의원 스스로 출장을 심사하는 이른바 셀프 심사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 3년간 지방의회 주관으로 지방의원이 다녀온 출장 915건이며 지출된 예산 약 355억 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이를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출장 시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출장심사위원회 역할과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산 집행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장 시 항공과 숙박을 대행하는 행위와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다른 목적의 예산 지출은 금지했습니다. 내실 있는 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1기관 방문, 수행인원 최소화 등을 권고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의원의 국외 연수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권고안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다 보니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이 문제를 지방의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김민재 기자입니다. 지방의원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국외 연수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해외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국외 연수를 떠날 때마다 항상 외유성, 혈세 낭비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붙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 방안에 지방 의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의회에서 이런 외유성 출장이다 이런 주민들한테 이런 게 비치지 않도록 좀 가기 전에 좀 명확하게 해서 준비도 하고 갔다 와서도 또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또 이게 지방의회 우리 서구 같으면 서구청에 좋은 사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좀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외유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기관 방문을 꼭 필참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몇 가지 규제 사항들, 강제 사항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도 의원에서 외부 인원, 공모를 통한 외부 인원 추천으로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거 등을 해서 좀 더 철저한 심사를 가져간다면 충분히 외유성을 막아내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이번 개선 방안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입니다. 결국 지방의회 자체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지키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개정안을 봐도 조금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조금만 따져보면 공고안은 대부분 저희는 다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현장의 소리도 조금은 행안부에서도 들어줘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국외 여비를 이제 개인 부담금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현실상 불가능한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개선책을 의회가 잘 지키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고 상황이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무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가 보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저기 의식해서 규칙이라든가 조례로 그렇게 제정해서 좀 반영하는 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저는 좀 주민들에게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관심 갖고 요구하면은 당연히 지방의회에서 이 규정을 개정할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도 그냥 아무 얘기 아무 소리 안 하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 정부가 발표한 개선 방안이 비판만 받던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관행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만 그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을 맞아 남구 대덕문화전당이 뱀과 구렁이를 주제로 한 첫 번째 기획 전시를 엽니다. 대구의 대표 작가 120여 명이 동양화와 서양화 작품을 통해 을사년 새해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뱀의 해로 불리는 2025년 을사년. 다양한 모습의 뱀과 구렁이 그림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민화 속의 구렁이는 친근하기도 하고 냉철한 지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미술협회와 대구현대미술가협회, 대구수채화협회 등 다양한 미술단체에서 활동하는 대표적 화가 120여 명이 회화 작품을 통해 을사년 새해 만복을 기원합니다. 뱀은 허문을 벗어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듯이 대덕문화전당도 새해 새롭게 출발하는 뜻에서 이 전시를 2025년 을사년 마수거리 전시로 기획했습니다. 껍질을 벗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신체적 능력이 있어서 불멸과 재생 그리고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영험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운을 받아서 새해에는 우리 남구가 더욱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해가 되기를. 이 전시는 2월 8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매주 일요일과 설 연휴에는 휴관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성서산업단지가 환경부의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주택가와 인접한 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모 사업으로 성서산업단지에는 국비와 시비 54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에 따라 성서산업단지 입주업체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교체하거나 유지 관리할 때 드는 비용의 90%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달서구는 다음 달까지 사업 공고와 참여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대구 지역 출생아 수는 862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688명, 25.3%나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율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양상을 보여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습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1월 대구 경북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월 중 96으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현재 생활형편 지수와 생활형편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2포인트와 1포인트 하락했고 소비 지출 전망 지수도 2포인트 하락해 소비 심리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 4곳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 100선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곳은 서문시장과 동성로, 팔공산과 군위군 사유원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원로 작곡가 이무상 선생이 대표작인 발구벌 환상곡의 육필악보와 228 민주운동 찬가 등 소장자료 1000여 점을 대구시 문화예술 아카이브에 기증했습니다. 대구 동부도서관과 대구 섬유박물관이 독서문화 확산과 섬유 패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달성 군립도서관이 다자녀 회원에게 대출 권수를 확대했습니다. 기존 1인당 10권에서 올해부터는 2배 늘어난 20권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전국 곳곳에 폭설이 내리면서 도로 살얼음, 블랙아이스 주의보가 커졌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도로 이용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길을 걸으실 때도 빙판길 미끄럼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